안녕하세요. 190182 양수진입니다. 지금부터 인공지능 턴 프로젝트 스마트폰 관리존 유형 예측 발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문제 선정입니다. 저는 스마트 기기 발전에 따라 현대인의 삶에 스마트 기기가 더욱 밀접하게 닿아 있는 것을 느꼈고, 스마트 기기를 접하기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 자신 또한 스마트폰 사용이 과하고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짧은 거리를 간다고 해도 지도 앱을 켜는 모습 같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 과의존 테마의 데이터를 탐색해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실시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공개되어 있었고, 스마트폰 관련 데이터 중에서 해결하려는 문제에 가장 알맞고 최신 데이터였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선택했습니다. 데이터를 얻었으니 다음은 가공해야 합니다. 본 데이터는 실태조사의 응답이기 때문에 179개라는 굉장히 많은 컬럼과 2만 8천 개가 넘는 로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가공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과회전 척도 항목은 나이별로 컬럼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과도하게 많은 결측값을 만드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하나 한 항목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관련 설명은 뒤에서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이용해본 인공지능 서비스와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유형은 표기된 형식이 인공지능 학습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수정하여 주었습니다. 이 또한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컬럼은 결집값이 과도하게 많아서 학습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스마트폰에 관한 내용과 부모의 과외전에 관한 내용은 이 응답하는 당사자의 스마트폰 과외전 유형에 대한 영향을 그렇게 크게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외를 시켰고, 가중치의 경우 이 검사 측에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가중치여서 이 본 응답들을 이용해서 모델을 만드는 저에게는 필요하지 않아서 제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32개의 컬럼이 남았고요. 스마트폰 과외전 속도를 더 자세히 보자면은 여기가 유아동, 청소년, 성인, 60대 이렇게 적혀 있으면서 본인의 나이대가 아닌 다른 컬럼은 모두 빈값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좀 과도하게 많은 결집값이 나왔고, 또 유아동에 대한 응답은 9개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각 항목별 응답은 모두 동일했기 때문에 10개의 컬럼으로 통일을 하였고요. 유아동군의 경우엔 10번째 항목에 0을 채워넣음으로써 응답과 관련 없는 값으로 대체를 해주었습니다. 이용해본 인공지능 서비스와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유형은 이용해본 인공지능 서비스를 예시로 들자면은 1, 2, 3, 4로 이용해본 서비스가 있다면 순서 없이 해당하는 항목을 첫 번부터 나열하는 형식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 표기법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각 컬럼을 인공지능 스피커, 인공지능 번역, 비서 어플리케이션, 자율주행 자동차에 해당하는 컬럼으로 수정한 뒤 해당하는 항목을 이용한 적이 있다면 1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다음으로 리더보드 제작입니다. 학습 데이터는 24,900개, 테스트 데이터는 3,600개 정도로 분리를 하였습니다. 테스트 데이터와 학습 데이터의 과외전 유형별 비율을 유지하도록 추출했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봤더니 이 과외전 위험군과 주의군 그리고 보통군의 비율이 한 1대 2대 4 정도로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유지하면서 추출하였고요. 상별 항목도 4가지 유형이 적절히 섞이도록 추출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의 과이전 유형 항목을 분리해서 정답 CSV 파일을 제작하였고 정답 CS 파일에 아이디만 유지하고 과이전 유형 항목을 1로 통일하여 서브밋 샘플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버뷰와 데이터 설명을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각 항목별 응답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 탭에 적어두어서 학습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베이스라인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종 리더보드를 보시면 기본 베이스라인은 0.96759였고 1차 공격은 0.97576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디펜스 베이스라인으로 0.989372이 생겼고 최종으로는 0.99210이라는 성능을 기록하신 분이 나타나서 공격을 성공하였습니다. 기본 베이스라인입니다. 먼저 과이전 유형 예측과 연관이 없다고 예상되는 데이터를 추가로 드랍해 주었고 응답하지 않은 결집값을 -1로 대체해 줬습니다. 배치 사이즈를 20으로 설정하였고 4개의 층을 이루는 DNN 모델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저, 러닝 레이트, 로스 함수, F크를 설정한 후에 학습을 시도하였고 나오는 성능은 0.96759였습니다. 1차 공격 코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이 달랐습니다. 베이스라인에서는 응답하지 않은 결집값을 -1로 대체한 반면 1차 공격에서는 응답하지 않은 결집값을 평균값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통한 전체 데이터를 정교화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0.97576이라는 성능을 얻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디펜스 베이스라인 코드는 Q15에 관한 항목 몇 가지를 추가로 제거하였고요. 숫자가 큰 응답을 과이전 유형에 가까운 특징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이전에 가까운 항목을 묻는 질문이 있었고 과이전에 가깝지 않은 항목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좀 더 과이전에 가까운 특징을 보이는 것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과이전에 가까운 특징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른쪽과 같은 예시가 이제 스마트폰 과이전 예방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자주 받으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과이전에 가까울 수 있고 그리고 매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과이전에 더 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우 그렇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의 순서를 바꿔주면서 이 웹을 이용하여서 이런 항목들에 대한 응답의 순서를 바꿔주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질문이 무엇을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무엇을 많이 사용합니까? 이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은 0으로 없다, 1 있다 이렇게 대답하기도 하였고 1, 2, 3, 4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응답하였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유형이 이 모델에 주는 영향이 꽤 클 거라고 생각을 하였고 이렇게 두 번째 유형만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통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의 경우에는 음수값을 가지도록 그리고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에는 양수값을 가지도록 바꾸어 보았습니다. 항목에 따라 응답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는 다르지만 모두 그렇지 않다 쪽은 음수, 그렇다 쪽은 양수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집값을 -1이 아닌 0으로 채우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데이터 전반에서 0이라는 응답이 없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결집값으로 나타난 응답은 없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으로 해석을 하여서 결집값을 0으로 채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옵티마이저를 SGD에서 A담으로 바꾸어서 0.98937이라는 성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2차 공격에서는 다른 부분은 동일하고 리니어 레이어의 수를 조정해서 성능 향상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짧은 소감을 함께 하자면 경쟁 형태였지만 결과적으로 서로의 코드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였고 결과적으로 더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함께 구축한 모델로 자신이 스마트폰 과의존인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바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에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